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 이메일 질문 주신 분들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요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하고 아이고 글자가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아침하고 오후하고 두 번씩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다 만들어 드리고 있고 웬만한 거는 답변 드리고 있고 하는데 나중 되면 아마 이게 좀 걸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일 때 빨리빨리 보내십시오. 네, 궁금한 거 있을 때 바로바로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도전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50세 이상의 고충은 자격증을 따고 오래 근무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기는 몇 살까지 가능한지, 기계는 몇 살까지 가능한지, 이게 키포인트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 지금, 근데 몇 세신지를 답을 안 주셨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좀 그냥 일반론적인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질문자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네. 1년 정도 시설 관리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리소장은 입대의 회장 나이와 비슷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것 같고 1년 정도를 지금 시설 관리 일을 해본 게 아니라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기과장은 그런 애로점이 없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소장은 70 초반까지 가능할 것 같고 전기과장은 80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라 추정치입니다. 네. 대부분의 애청자들이 자격증을 따는 1차적 목적은 노후의 건강을 챙기면서 오래 일하는 거고 2차, 3차는 금전 등등 이런 관점에서 질문한 뉘앙스 같은데 제가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늦은 나이에도 퇴직을 하셨어도 아직 일하실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의 간절함은 어떻게 오래 편하게 근무하는 게 관건이지 싶은데 실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니 요점 제가 파악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 파악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역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조금 이 부분은 좀 알고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서울하고요. 수도권 쪽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곳은 서울하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전라남도 쪽이 잘 없다고들 그러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전라남도 쪽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전라남도에도 아파트는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전라도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고런 것들 찾아보시고 제가 글쎄요. 이거 내가 가 보질 않았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하고 수도권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다르고 저기 한데 자, 그걸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관리소장은 입대의 회장 나이와 비슷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입대의 회장이 젊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젊은데
관리수정이 나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수정이 60대인데 입대인은 50대거나 40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비슷해야 될 조건이 전혀 있지 않고요.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입대의 회장이 70대였는데 관리소장은 50대인 경우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비슷해야 되는 조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예, 복불복이에요. 예,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고 관리소장은 그 위탁 관리사 있죠? 위탁 관리사. 그 관리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 위탁 관리사에서 관리소장을 여러 명을 이제 뭐 한 4명 정도, 이 예를 든 겁니다. 4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당 이제 한 명씩 본부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본부장이 또 한 명 있고 여기에 밑에 관리소장들이 쫙 있고 예. 또 본부장이 있고 관리소장이 쫙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입대위 회장이 나 이 사람 싫어요. 위탁관리소 전화해 가지고 관리소장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로 바뀝니다. 관리소장은요. 물론 그럼 그 사람은 잘리느냐?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로 보내줍니다. 이 본부장이 알아서 다른 아파트로 보내요. 여기가 서로 막 교대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안 되면 다른 본부장한테 가서 야 거기 자리 없냐?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경우는 이 위탁관리사의 경우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의 관리사의 파견 근무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대위 회장하고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입대위 회장 말은 잘 듣는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지게 돼서 회장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럴 때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나이와 이런 건 비슷한 조건은 없어요. 그냥 위탁 관리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포함된다고 하기 그러네.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예, 계속 뭐 몇 살까지 하다가 이 아파트 갔다가 저 아파트 갔다가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치관리. 자치관리 아파트는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 입대위가 직접 뽑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리면 끝이에요. 이 소장님은. 자기가 다른 소장 자리를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봐 가지고 소장 자리 나오는 거 없나 이렇게 물색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위탁 관리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본부장이 알아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이 가고 크게 문제 없던 곳들은 여러 군데 가 가지고 계속 돌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관리 위탁 관리사의 본부장이 어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C 세 사람을 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아파트에, 여기는 무슨 아파트에, 여기는 무슨 아파트에 이렇게 관리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본부장한테 새로운 관리 영역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아파트를 이 위탁 관리사에서 계약을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장한테 맡겼어요. 근데 본부장은 지금 소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소장을 뽑았는데 여기는 초짜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여기다 초짜를 갖다 여기다 새로운 곳에다 보내버리면 여기 기틀이 안 잡히고 완전히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좀 잘 짜여져 있는 곳에다가 보내고 야, 너 여기 새로 하는데 여기 좀 와줘라. 그러면 A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예, 이 본부장과의 그 약간의 의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또 이 사람들 본부장 말을 잘 들어줘야 여기서 내가 잘려도 다른 아파트로 가거든요. 그 약간의 그 관계, 그 관시라고 하나요? 중국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본부장이 알아서 그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느 순간 다른 데로 가는 소장님들도 계세요. 그게 여기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는 비슷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70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하면서 잘했다. 예를 들어서 아 어떤 단지에 가서
이게 무난하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잘 가더라. 무슨 컴플레인 없이 잘 가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70대 중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경력이 대신에 이제 60대 중반에는 가셔야 돼요. 예. 60대 중반은 가셔야 이 사람이 그동안 잘해 왔다라는 그 경력이 쌓이는 건데 예 너무 관리 수준도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예. 기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60대 중반에는 들어가셔서 무난하게 계속 해 주셔야 70대도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전기 과장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전기 과장님들이 그 곤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 관리소장님이 이제 위에서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관리소장님이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관리소장 안 가고 관리과장 갈 거다. 전기과장 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기과장 만만치 않게 예 민원 스트레스 있어요. 뭐에서 가장 스트레스냐면요. 돈 문제, 관리비 부과 문제. 관리비 부과 결국 과장하고 격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장이 뭔가 좀 잘못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부과했을 때 거기서 컴플레인 들어오죠. 돈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갖고 한번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부과되는 경우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 보면 결국 같아지는 건데 이제 입주민이 말도 안 되는 좀 어거지를 부리는 케이스였는데 여기가 만약에 301 호고 여기가 302 호였어요. 보통 계단식으로 나올 때는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계량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장님이 두 개를 잘못하셨어. 반대로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301 호가 예를 들어서 뭐 10 톤이 나와야 되는데 세제곱미터로 나오죠. 예. 제대로 합시다. 예 세제곱미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1 제곱미터 썼고 여기가 10 제곱미터 썼어요. 10 세제곱미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해 보면요. 정말 많이 쓰는 집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고 안 쓰는 집은 정말 안 써요. 10배 차이 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부과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10을 부과하고 여기다 1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사람은 이게 그 미터가 있단 말이에요. 미터는 어차피 쌓이거든요.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을 냈어도 1로 죄송합니다. 1로 바꿔 줘야죠. 10 인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안 썼는데. 바꿔 줬는데 이 사람은 내가 1이 나왔어도 다음 달에 만약에 또 10을 쓰게 되면 그때는 19가 나오죠. 이거 이해하시나요? 9가 빠졌잖아요. 9 세제곱미터가 빠졌잖아요 지금. 빠진 채로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사용한 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입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난 못 내겠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나는 9에 대해서 못 내겠다." 이거예요. 다음 달에 그러면 19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건 난 못 내. 나는 이거대로 했잖아." 그러면서 9에 대해서는 절대 안 내겠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내가 보고 9 이거 9 세제곱미터 다시 나한테 부과시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이런 생떼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쓴 거에 대해서 내겠다는 그게 아니라 오해로 인해서 남이 쓴 걸 잘못하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자기가 쓴 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난 못 내. 네가 내." 이렇게 과장한테 생떼를 부리는 거를 예 경우가 있었어요. 이 과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기 싫어서 냈대요. 더럽고 치사해서 자기가 내줬대요. 근데 그거 가서 입주민하고 싸우고 못 낸다고 그러고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과장님 성깔 있으신 분들은 하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여기 아니면 나 갈 데 많아." 그러면서 싸워요. 그리고 관둔다고 나가 버려요. 그런 분 소장님만 이제 열받는 거 힘든 거죠 소장님만. 예 관리소장이 힘들어요. 근데 과장님도 요 돈
관리비 부과 문제 때문에 관리비 부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부과가 이상한 것 같다 민원 들으면 소장님 무조건 과장한테 넘겨요. 과장님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관리과장님도 정기과장도 싸우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늦게까지도 한다는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제가 실상은 이렇게 면접 가서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한 번 봤어요. 소장보다 소장보다 거의 한 10 살은 더 많아 보이는 정기과장님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쭤보진 못했어요. 나이가 몇이냐고. 면접 보고 더 나오고 다시 안 갔거든요. 근데 과장님들은 갈 데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안 참으세요. 아니면은 바로 쓰고 나가요. 그러니까 글쎄요. 늦게까지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그거예요. 이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지금 조금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70대 관리소장님은 70대 초반은 뭐 많이 봤고요. 더도 하시는 것 같고요. 정기 과장님은 제가 젊은 분들만 주로 봐 가지고 이건 정확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갔을 때 진짜 많아 보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계시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게 대한민국 표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 수도권에서도 다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과 이런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아 나 하기 따름이구나. 나 하기에 달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과장은 이거 안 되면 그다음에 정기안전관리자 해 가지고 안전관리 대행업체 하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전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70대 80 대까지 일하시는 분 뭐 어디 나가서 요새 그런 거 하세요. 60 대도 요새는 회사에서 버티기 어려운데. 근데 시설 관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60 대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70 대가 저희 아파트에는 꽤나 많이 계시다고. 자 어쨌든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해 보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시스템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충 추정하시기가 더 잘 되시라고 추정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나이 언제까지 이거 답변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런 스타일로 가니까 '대충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날이 갈수록 엄지손가락도 이상해지고 손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이메일 주소 오늘은 좀 오래 해 가지고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 예 보시고 이메일 질문 많이 올려 주시고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늘 제가 좋은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늘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 좀 부탁드려요. 보는 사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사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